그런데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출마 선언, 그러니까 출사표를 던진 지 2주가 됐는데 별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차기 대선 가상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다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전반적인 추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며칠간 대선 판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추세를 보면은 이제 대충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동안의 그 열세를 극복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그 전 대표가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많이 쫓아간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한 번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기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뭐 그 오차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긴다는 조사를 보면은 여당 지지자분들은 역시 이재명 지사가 나와야지 윤석열 총장을 압도적으로 이기는구나. 이 지사 지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낙연 지사도 윤석열 총장을 이기네. 이낙연 대표요. 이낙연 대표도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는 친문인데 이재명 지사를 꼭 지지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이재명 지사를 많이 쫓아간 여론조사를 보면 이 친문이 조금 더 힘을 모으면은 이 지사를 이길 수도 있겠다. 3가지 경우가 전부 여당 내부, 여야를 넘나드는 판단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톱10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평론하는 분들도 그러는데 그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기본적인 조사의 신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전제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근에 조사 가운데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결과가 바뀌니까 이걸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나. 물론 조사 방법에 따라서 전화로 직접 묻냐, 알겠습니다. ARS로 하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오차의 범위를 마음대로 넘어서는 조사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여론조사 회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걸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도 누누이 우리 여론조사 회사들이 강조하는 대로 단편적인 것보다는 조금 그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서고 있다는 가상양자 대결 하나 있고요. 다음 장도 바로 만나볼게요. 여기에 이낙연 후보도 나왔고, 장혜철 평론가님. 어찌됐건, 한쪽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도 있고, 윤 전 총장이 가상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도 나오고, 추세가 답보 상태다라는 거는 윤 전 총장 측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 추세로 봤을 때 하나하나의 이 지표나 수치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컨벤션 효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는 지난 총선 직전에도 코로나 위기가 심해지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선 주자들의 조사 결과만 볼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2주 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 야당 후보들이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데, 어쨌거나 이와 무관하게 이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독자적인 상승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 기획 등이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밖에서 중도층 잡으려다 지지율 빠졌다? 이건 저는 정밀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깥에 있고 없고 중도층을 잡고 보수층에게 가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보수 행보를 해서 문제다. 이 진단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빨리 해결해야 될 점은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부동산을 가서 이 부동산 정책 문제가 있다. 공감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세밀한 정책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대안은 나와야 된다. 지금 자영업자 백반집 너무 힘들다. 거기까지 다 좋은데 그래서 이 힘든 백반집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게 큰 틀에서라도 같이 나와야 어떤 이 추세를 다시금 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 최근의 추이를 보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되고 이동훈 의원이 설명을 잘했습니다만 이런 야당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정체도 좀 그런 맥락에서는 재밌게 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여론조사가 많아요. 아하.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앞서가던 안철수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도 박영선 후보를 이길 수 있다. 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를 치고 나갑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오세훈 시장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은 야권대로 야권 지지층들을 꽁 잡는 게 매기 때문에 민주당의 유력 후보를 이기는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모였는데 윤석열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이게 급속도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당은 그게 좀 빨리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친문이든 비문이든 그래 일단 이재명으로 가서 꽁 잡는 게 매니까 가겠는데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도 이기네? 라는 게 되면 흔들리는 게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 될 게 그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 선호도하고 후보로 인해서 압축되어 있는 반문 정서나 아니면 국민의힘 정서가 결집됐다는 대리 현상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지지율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내가 꽁 잡는 게 매라는 그 꽁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매라는 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에 바짝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굉장히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유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상보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것만 보고 그럼 넘어갈게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도 좀 가파른 부분도 있는데 아까 장해찬 평론가님은 그런 측면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외연 확장 행보를 하려다 오히려 보수표를 좀 까먹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수표를 까먹는다기보다는 보수표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왜냐하면 출마 선언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는 보수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 사유화,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보수를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은 중도, 보수, 진보, 탈진보 모두를 합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막상 출마 선언하고 나서 행보를 보니까 보수 행보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외연 확장한다고 했는데 무슨 외연 확장을 하고 있을지 약간 의문인데 보시면 탈원전 정책 행보를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 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가고 있고 소득 주도 성장 문제 있다고 해서 식당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왠지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왠지 초짜 신인 이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비전이나 국가 운영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첫 번째로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처가 리스크가 있잖아요. 장모가 갑자기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반응이 있었는데 갑자기 3년 구속됐고 또 347억의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로 또 재판 회부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뭐지?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지지율은 정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윤 전 총장 관련 지지율 얘기 저희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주인공을 좀 한번 바꿔볼 차례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